자, 과연 그럴까요? 일단 오늘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참고로 미적분 1은 가장 최근에 했던 3번의 수업 정도가 가장 중요해요.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오늘 방부등식. 이렇게 3번의 수업 혹은 그 전까지 접선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4번의 수업, 그러니까 이번 월요일 수업까지 해서 그다음에 다음 금요일부터 시작한 이제 적분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적분에 대한 이야기는 한 스푼이고 다 결국에는 우리 했던 뭐 그래프 그리고 이걸 또 미분하고 적분 문제인데 미분을 해서 풀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요 최근에 했던 것들이 본인이 소화가 잘 돼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 그 전 시간 증가 감소 극대 극소,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의 해결, 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법. 그다음에 오늘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것까지.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인 방정식과 부등식과 미분입니다. 미분. 기본적으로 오늘 수업 내용은 방정식을 해결하고 부등식을 해결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을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x값을 구하는 거죠. x값을 구한다는 건 사실은 어떤 시근을 구하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다항함수에서 방정식을 푸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뭐야, 당연히? 너네가 고차 방정식 풀 때가 뭘 이용해서 풀어? 일반적으로? 탈락? 고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근본적으로는 인수분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할 것은 인수분해를 한다.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인수분해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 x 빼기 1 x제곱 ax 더하기 1는 0. 자, 3차식을 내가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생긴 1차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럴 수 있죠. 그래 놓고 너네한테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 그럼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일단 첫 번째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누구의? 요 녀석의. 왜냐면 여기서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동시에 1을 넣었을 때 너가 너의 해가 되면 안 되겠지. a 더하기 2가 0이 되면 안 돼요. 자, 이런 요소들은 그래프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오늘의 핵심 주제는 사실은 그래프와 방부등식입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정확한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의 존재성과 근의 개수, 범위 이 정도만 판단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다음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a값을 구해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3차가 1차와 2차로 쪼개지면 이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수분해가 안 될 수가 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한다고. 그려서 해결을 해요. 이때 이제 어떠한 상황에 마주치게 되냐면 그래프 그대로 그리기 쉬운 경우가 있고 그대로 그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대로 그리기가 쉬우면 그냥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내가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는 0. 자,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풀겠어? 얘를 그리겠죠? 얘는 그리기가 어렵지는 않아. 어차피 A라는 요소는 위아래 평행이동에만 영향을 주는 거지, 그지? 그럼 위아래로 평행이동이 되긴 하지만 그래프의 모습 자체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어디서 극대극소를 가지는지를 알고 싶으면 미분을 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사실 저런 형태는 굳이 미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 이거 미분하면 극대극소 어디서 가져요? 0이랑 미분하면 이걸 미분하면 6에서 그는 간다? 이렇게 그는 갔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그래 놓고 0에서의 함수값이 뭐가 되냐면 A가 된다고. 이게 A가 돼요. 4에서의 함수값은 니네가 갖다가 놓고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을 쓰셔도 되는데 써보시면 A 빼기 32가 나옵니다. 자, 그럼 잘 봐.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이야기는 누구랑 누구랑 만나는 거냐면 이 fx라는 그래프라고 함수라고 했을 때 이 y는 fx라는 그래프와 우변에 있는 얘는 뭘 뜻하냐면 y는 0이라는 사실은 누구냐면 x축이에요. 그지? 그럼 y는 0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x축이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거나 즉 너가 0이거나 또는 너가 0인 거죠. 그러니 A 값은 0 또는 32가 나온다고. 이 방정식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요건 이제 딱히 제한 조건이 없을 때,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을 때. 자, 얘는 그리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고. 두 번째를 내봅시다. 두 번째는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두 실근. 서로 다른 을 가지는 A를 구해라. 잘 봐. 여기서 내가 이걸 이대로 이제 푼다고 칩시다. 그럼 얘를 이제 그려야 되겠죠. 얘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어. 그럼 이렇게 생겼어. 자, 이렇게 나오지. 일단 여기서 무슨 고민이 드냐면 아니 이 함수는 도대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이 되겠지.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될까 안 가져야 될까? 즉 극대극소를 가지는 그래프 개형이 나와야 될까 아니면 아니어도 될까? 가져야 되겠죠. 왜? 그래야지만 두 실근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면 니네가 어떻게 갖다 긋는다고 해도 두 실근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프의 개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었냐면 도함수의 부호,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도함수의 판별식과 관련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당연히 도함수의 판별식이 양수가 나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와야 돼. 그래서 x값을 구한다고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 3분의 a의 1마 루트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처음부터 뭐가 보이냐면 아 A는 일단 음수구나.
a가 음수가 되면서 여기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세제곱근 아마 3분의 a고 마이너스 a 너는 플러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각각의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자, 이때부터 계산이 굉장히 귀찮아지고 하기가 좀 싫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선생님이 뭘 알려주고 싶은 거냐면 처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그림은 그대로 그리기가 되게 쉬웠어요. 그죠? 얘는 이대로 그리는 데만 해도 상당히 좀 불편합니다. 미분했을 때도 인수분해도 되는지도 안 되는지 모르고 심지어 인수분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 이 방식으로 풀질 않아요. 이렇게. 방부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동치 변형을 합니다. 동치 변형. 선생님이 대수 가르칠 때 아마 동치 변형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동치 변형이 뭐다? 위치라서 치는 아니고요. 동치는 어떤 명제가 서로 완전히 같을 때를 동치라고 부르는데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을 구조를 좀 바꾸되 원래의 방정식 혹은 부등식의 해와 같은 것이 되게끔 변형하는 걸 이제 동치 변형이라고 부르거든. 여기서 이 상태로는 내가 그리기가 되게 불편해. 그래서 누군가를 이항을 시킬 거야. 누구를 이항시키면 좋겠어? 2를 이항시키면 그리기 좋아요? 그래?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AX를 넘기는 게 편하죠. 왜 AX를 넘기는 게 편하냐면 AX가 딱 넘어가면 X3승 더하기 2라는 그래프는 내가 그릴 만한 그래프거든. AX라는 함수도 사실은 굉장히 그릴 만해. 왜? 우리는 뭘 알고 있으니까 AX라는 거는 기울기가 A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하나는 y는 x3승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y는 마이너스 ax가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좌변에 있는 x3승 더하기 2라는 그래프는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 놓고 어디를 찍으셔야 되냐면 원점을 찍어야 돼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과 이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게끔 해야 된다고.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지나면 되겠어? A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기울기를 변화시킨다는 거고 기울기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기울기가 작으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교점이 하나예요. 기울기가 변화한다는 거는 이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확히 이쪽에서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자, 이렇게 접하게 되면 여기서 한 점 만나죠. 실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이때가 실근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와 같은 3차 함수와 이와 같은 1차 함수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어떻게 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 어떤 상황? 둘이 서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거? 접하는 상황을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결한다고 그랬지? 판별식. 탈락? 왜 탈락일까? 판별식은 언제 써요? 접할 때? 접할 때 판별식을 쓴다는 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쓰는 거야? 2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 3차 함수. 우리 서로 fx와 gx가 접한다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 하기 전에? 그렇죠. 접점을 가정을 한다 일단. 어디서 접하는지 모르니까 t라고 놓고 t에서의 두 함수에 뭐와 뭐가 같으면 돼? 전에?
그러니까 함수값. 첫 번째, 두 함수의 함수값이 같아야지 만나는 거고, 두 함수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지 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풀어요. t3승 더하기 2는 마이너스 at 요것과 3t제곱는 마이너스 a 요렇게 생긴 두 방정식을 잘 이제 요걸 연립을 하시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양변에다 t를 곱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위아래를 서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t값 1 나오죠? t가 1이 나오면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a는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즉 a는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푸는 게 편할 것 같아. 아까 그대로 미분해서 근 구해서 극대극소 대입해서 위아래 함수값 찾고 계산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당연히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아까는 심지어 그나마 근을 구할 수가 있었잖아. 나름 어렵지 않게. 경우에 따라서는 근 자체가 되게 구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할 줄 아셔야 된다? 방부등식에서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은 동치 변형입니다. 동치 변형. 여러분이 가장 베이직한 방부등식만 해결할 거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조금만 어려워져도 이 변형을 하지 않고서는 풀기가 좀 불편해집니다. 슬슬 눈이 감기기 시작하네. 어제 경기 3대0으로 이겼다고. 그랬대. 난 몰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방정식은 그래서 요거로 하시면 되고요. 부등식도 근데 비슷합니다. 부등식도 비슷한데 부등식은 사실 인수분해를 잘 안 해요. 인수분해를 하기보다는 주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요 방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자,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는,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무엇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함수의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어요. 최대 최소와 관련이 있다. 자, 예를 들어볼까?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에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그래서 부등식은 뭐 이렇게 나온대. x3승 더하기 x제곱 플러스 2a 크거나 같다 2x 빼기 1. 자,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냥 적당히 잡아봤는데. 앞에 바이씨. 이거를 일단 너랑 너를 비교하는 건 너무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조금 변형을 한다. 기왕이면 얘는 왼쪽으로 넘기고 얘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구조를 이렇게 바꿉시다. x제곱 아니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자, 어차피 이 값은 상수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용이한 함수가 됐죠. 이제 그리기가 용이하다. 여러분이 요거랑 요거를 그려서 비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는 a 값이 달라지면 3차 함수의 높이가 달라지고 이쪽은 3차 함수랑 2차 함수를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너네가 3차 함수 하나 그리고 2차 함수 하나 그려서 비교하는 것보다는 3차 함수 하나에다가 상수 함수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판단이 편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시면 좋은데 요거 그릴만 하죠. 이거 어떻게 그려? x제곱에 x 빼기 1 어떻게 그려주냐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근을 갖게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 0, 여기가 1이 돼. 이렇게, 그죠?
자, 비율 관계 살려보겠습니다. 너가 3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각각 간격이 같다고 그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놨으면 우리는 이 범위를 찾을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너보다는 한참 왼쪽에 있겠죠. 한참 간다고. 이렇게 1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녀석을 이 범위에서 본다는 거는 여기부터 이만큼 여기까지를 보겠다는 거야. 이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이 상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보다는 마이너스 2에서 너에서의 함수값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이 구간에서의 이 함수의 최소값이니까. 이 구간 전체에서 너를 만족하려면 이 구간에서 제일 작은 거에 대해서만 만족을 하면 나머지는 어차피 너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을 수도 있어. 자,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으면 어떨까? 이거를 만족하는 데 있어서 요 조건이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이거 너랑 어쨌거나 이 경계보다 얘가 크면 좋을 거고 같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이렇게 딱 지나가. 그러면 이 조건 부동식 만족해 안 해? 구멍 뚫려 있는데. 구멍 뚫려 있을 때 저 그래프가 쟤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지? 이렇게 되면 어때?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여기가 등호가 들어갔어. 범위에는 등호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등호가 빠졌어.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까 빠질까? 빠져야 되지. 왜냐면 얘가 같으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도 등호가 빠졌어. 여기도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럼 여전히 너랑 너는 등호가 어떻게 돼? 들어가도 되죠. 왜냐면 이렇게 딱 지나가도 얘네는 너보다 큰 거 맞잖아. 괜찮다고.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이 경계에 대한 등호가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에 대한 이런 약간의 엄밀함이 필요한데 이거는 미적분 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거는 너네가 중학교 고1 이때 다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래프를 어떤 범위를 정해가지고 그려서 교점을 찾거나 부등식을 해결한다고 잘 그려서. 근데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그리는 걸 변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변형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애들이 가끔 무지성으로 여기부터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 갑자기 막 변형을 하기 시작해. 문제 보자마자. 또라이죠. 뭐부터 한다? 인수분해부터 한다고 정해져 있다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려서 한다고. 그릴 때 그리기가 쉬우면 그냥 그리라고. 그리기가 어려우면 여기로 간다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1번, 2번, 3번이지. 이렇게 된다고. 이거 중요하다고 해서 이거밖에 기억을 못 해야 돼. 막 무조건 동치변형 무조건 막 넘기고 있어. 꼭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그냥 이걸로 가는 게 3차는 훨씬 쉬워요. 이거를 애들이 생각보다 간과를 한다고. 왜냐하면 이쪽 단원의 문제들이 대다수가 그래프를 그려서 풀거든. 그러니 오히려 애들은 인수분해가 되는 문제를 만나면 틀리거나 실수한다고. 사실은 얘보다 얘가 어렵다고. 이거를 충분히 연습을 하게 되면 이게 더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둘이 서로 겹치고 말이자. 얘는 내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를 1차 곱하기 2차만 예를 들었잖아. 1차 곱하기 2차만 있겠니? 당연히 1차 곱하기 3차 같은 것도 있어요. 1차 곱하기 1차 곱하기 2차 같은 것도 있어. 그럼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을 때, 여기에 판별식 0보다 클 때. 그런 게 이제 심화라고 사실은. 지금은 뭐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간단히 알아라. 됐죠? 재밌죠? 화장실 가 싫어?
꾸벅꾸벅 졸다가 화장실 가 있다고. 쉬는 시간엔 김준표 보고 낄낄거리고 놀다가. 그러면 조금만 풀고 쉬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방정식 깔끔하게 딱 별로 나갈 거 많이 없다고 그랬죠. 깔끔하게 2개만 하겠습니다. 내가 2개, 네가 2개. 자, 2개. 1번 볼게요. x에 관한 3차 방정식 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도록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자, 요거를 이제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으로 하셔도 되지만 a를 넘기셔도 돼요. 개인적으로는 a를 넘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a를 넘겨서 선생님은 이렇게 변형할게요. x3승 빼기 3a 3x는 마이너스 a. 자, 이렇게 미분을 해서 그리셔도 되고 그냥 인수분해도 되죠. 인수분해하면 좌변은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미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빼기 3은 0. 자, 이렇게 나오고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1인데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2고 마일에서의 함수값이 2야. 그러니 마이너스 a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려면 마이너스 a가 어디로 지나가야 돼? 당연히 너랑 너 사이로 지나가면 3개지. 이때가 3개잖아. 이게 y는 마이너스 a가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괄호 1번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써주세요. 말로만 설명할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아니 2보다 작다. 그러니까 2와 마이너스 사이에 있다고 마이너스 a가. 자, 두 번째.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은 뭐인 거야? 요게 딱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지. 접할 때가 이중근. 나머지 하나가 또 다른 실근. 즉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 밑줄 치시고 뭐라고 써놓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써주세요. 보통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얘는 정석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 뭐 사실 저렇게 거의 안 나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지나간다? 교점이 2개 이렇게. 너거나 즉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에 세 번째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 그러니까 이런 게 참 고지식해요. 허근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아예 안 쓰거든 사실 딴 데서는.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정석책 말고는 선생님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런 표현을 꼭 고집을 하더라고. 그냥 실근이 1개야. 교점이 1개. 어떻게 지나가면 돼?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혹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지. 즉 a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끝.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이 밑에 2번을 풀어봅니다. (2번) K를 잘 넘겨서 좌변을 그릴 건데 좌변을 굳이 미분을 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 0이랑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고 0에서는 만나고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접하고 0에서 지나가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거기가 0인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비율 관계상 극소가 되는 점은 그럼 어디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극소 거기. 자, 갈 길이 멀다. 일단 이거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알겠지. 좌변에 있는 함수를 잘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근을 갖고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은 요걸 그려 똑같이.
근데 마이너스 3에서 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3 쪽이 중근이고 요렇게 그어서 다시 만나는 여기가 0인 거예요. 이렇게. 비율 관계를 따졌을 때 여기가 요렇게 세 칸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여러분이 저거를 미분해서 인수분해를 해도 마일과 마3을 근으로 가졌을 거야. 그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아니,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마일 여기가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지.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에요. 마이너스 k는 이제 위로 지나가냐 혹은 접하느냐 아니면 사이로 지나가냐에 대한 이야기. 자,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즉 마이너스 k가 0이거나 마이너스 4. k 입장에서는 0 또는 4. 2번 하나의 실근과 두어 건, 즉 실근이 하나가 되는 거는 밑으로 지나가거나 위로 지나가거나, 즉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즉 k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즉 k가 4보다 크거나. 그래서 너거나 너거나 너. 마지막으로 응? 뭐가? 요게 0 들어가면 0이잖아. 이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지금 요거를 그린 거야. 항상 이거를 쪼개고 나면 양변을 따로따로 그리는 거예요. 좌변의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지금.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k를 얻는 거라고. 좌변은 y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괄호 3번 k가 0과 4 사이면 실근의 개수는 몇 개인가? 0과 4 사이면 사이로 지나가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세 개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자 3번은 뭐가 이제 다르냐? 범위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요. 1번과 2번은 실근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3번은 범위에 제한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너는 0의 근이 다음을 만족하도록 하는 뭐 이걸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얘도 인수분해가 간단하게 되면 좋겠지만 잘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관계로 미분을 해서 할 거고 빼기 m이 아니라 는 m 이런 식으로 m을 넘겨줄게요. 얘를 넘겨서 바라보시는 게 훨씬 편하다. 좌변은 이제 미분을 하시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는 0 언제 이제 0이 되는지를 찾을 거고 3으로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근을 갖죠. 마이너스 1과 3 아닌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도함수가 가지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마이너스 1, 3 이렇게 된다고. 자, 근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얘는 그냥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무엇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냐면 y축의 위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y축을 사이에 잡아줍니다. 지금 아까 풀었던 1, 2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이 XY축을 전혀 표기를 안 했죠. Y축 같은 거 표기를 안 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Y축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점이 생겼을 때 얘가 Y축보다 오른쪽이라서 양의 실근인지 왼쪽이라서 음의 실근인지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선을 3개를 그어요. 하나는 요거, 하나는 Y절편, 하나는 요거. 이런 식으로 3개만 잡아주시면 되고 자 0에서의 함수값은 0이죠. 얘는 x축이니까 이렇게 심지어 얘가 x축이 된 이유는 선생님이 m을 넘겼기 때문에 m을 안 넘겼으면 마이너스 m이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갖다가 넣어보면 마일, 마3, 마4 더하기 9니까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3에서의 함수값은 극대극소 차이가 32니까 마이너스 27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봅시다. 첫 번째. 음. 요거. 근데 저기에서는 왜 마이너스 1이랑 3을 정해요? 3이 왜 끝이죠?
이거는 지금 미분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미분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나. 더하기 6이니까 12x. 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이거 인수분해하면 x가 마일과 3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얘네가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그린 거는 해석상 x의 1승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중근이고 접하죠, 중근. 이게 이제 단일근이죠. 단일근. 그래서 마3에서 접하고 0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x축이 된다는 거야. 얘 기준에서는. 근데 저기서는 내가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지금. 얘를 미분을 한 거라고. 그래서 실근을 구하고 도함수의 실근은 극대극소니까 저렇게 해준 거라고. 어쨌거나. 자, 괄호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어쨌거나 실근의 개수는 3개지, 그지? 근데 음의 실근이 하나고 양의 실근이 2개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이려면 원래 마이너스 27과 5 사이로 지나가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음의 실근이 하나가 되려면 어디로 지나가야 될까? 그죠? 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죠. 그래야지만 왼쪽에서 하나 만나고 오른쪽에서 2개 만나죠. 그 음의 실근과 양의 실근의 개수가 달라지는 위치가 정확히 누가 기준이냐면 바로 요 y절편이 기준이에요. y절편은 0 넣었을 때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m값은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27보다는 크다. 이렇게. 두 번째,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그냥 하나의 양의 실근만 가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 5보다는 좀 위로 지나가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즉 양수에서 접하고 음수에서 만나라는 소리니까 뭐야? 정확히 요거죠. 그죠? 양수 쪽에서 3에서 접하고 여기서 만나겠죠. 비율 관계상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m은 마이너스 27이 된다. 그 밑에 보시면 4번인데 실질적으로는 괄호 4번입니다. 왜냐면 함수가 완전히 똑같아요. 자, 밑줄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허근. 그럼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허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상태에서 음의 실근만 하나 있어야 돼.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어디로? 마이너스 7보다 아래로 가야 되겠지. 그래서 얘보다 밑으로 지나가면 음의 실근 하나, 그 다음에 더 이상 없죠. 그래서 끝이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7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게요. 너 아까 김준표 보는 동안에 다 얘기했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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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무래도. 금요일은 그냥 갔잖아. 오늘 좀 열심히 해야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할로윈 파티 하지. 몰라요? 모르겠는데. 분장하고 와도 돼요. 안 하고 오면 안 되죠. 할로윈 파티인데. 뭔가 이득이 있습니다. 하고 오면 선물 뽑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안 해도 되죠. 선물 안 받으면 되니까. 그건 네 맘이죠. 자, x에 관한 3차 방정식.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죠. 5번도 이제 비슷하죠. 잘 보시면 이렇게 빼기 12x 넘겨서 마이너스 m. 좌변이 이대로는 그리기가 좀 불편하니까 미분을 합시다. 미분해서 인수분해 이렇게 나오죠. 그림을 그려보시면 마일 2 이렇게. 자, 일단은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니까 y축의 위치가 여전히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갖다 그으면 되죠? 마이너스 m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저거 부서지냐? 마이너스 m은 이렇게 지나가면 되죠, 밑으로. 그래서 음의 실근이 하나, 양의 실근이 두 개. 그러니까 2에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크고 0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네. 아까 마이너스 있은 게 맞구나. 심지어 마이너스 있었다가 지웠는데. 지금 위에가 0이에요. 왜냐면 얘가 원점을 지나가잖아. 원점을 지나가잖아, 얘가. 이거 0. x축. 응? 뭐가 궁금한데? 너네가 상수항 부분을 다 이항을 시키고 나면 좌변에 남는 그래프는 항상 원점을 지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럼 사이로 지나갑니다. 1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답은 0과 7 사이가 된다. 넘어간다. 6번. 6번하고 7번하고 뭐 비슷비슷한 문제입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풀겠어? 얘를 범위만 한번 봅시다. 범위만 어떻게 하면 될까? 범위래. 요 식 변형만. 지금 좌변이 원래 요거고 우변이 요거죠? 얘를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겠어? 옮기고 1로. 그렇죠. 선생님은 보통은 상수항은 항상 오른쪽으로 같이 넘겨놔요. 이거는 약간 취향의 문제긴 한데 나는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게 그리기가 편하더라고. 원점을 지나게 되면 직교좌표를 기준으로 요 대충 근방에서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넘길게요. 그럼 원래 거랑 같은 방정식인 거죠. 동치 변형을 한 거고. 쟤는 이제 미분해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그리고 xy축이 사이로. 자, 요렇게 나옵니다. 1일 때가 마이너스 2고 마일일 때가 2죠. 세 점에서 만나려면 a-1이 사이로 지나가야 되지. 즉 a-1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려면 너가 a-1이거나 너가 a-1이거나 마지막으로 한 점에서 만나려면 바깥쪽이 a-1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a-1이 요 사이에 있는 경우가 요게 이제 세실근 사이로 지나가는 거. a-1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접하는 거. a-1이 위 아니면 아래로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넘어간다. 여러분이 7번을 풀어봐라. 역시 식을 약간 변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모기가 지나갔어. 모기가 너한테 붙은 줄 알았어. 저건 죽은 모기. 거기 죽은 게 여기 붙은 거 아니? 죽은 거 아니야?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이거 죽은 모기지 이거. 그지? 응. 죽었으면 됐어. 무해하니까. 모기가 이렇게 지나가길래
너한테 붙었으면 잡아주려고 그랬지. 날라갔나 봐. 이렇게 1시간이면 나왔어. 1시간 안 남았는데? 1시간 나왔어. 1시간 안 남았는데? 9시인데요? 응. 그럼 1시간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아니야. 저희 10시 반까지예요? 아니? 9시 반? 한 45분에서 50분쯤 끝난다고 그랬죠. 그래요? 진짜요? 아까 얘기했잖아. 언제? 아까 얘기했어. 빨리 풀어! 변형하라고! 뭘 몰라. A 빼고 다 넘기라고. 숫자 다 넘겨버리고. 이렇게. 자, 알았어. 여기까지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아니, 넘기고 4 넘기고. 얘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못 그려? 이거를 못 그리면 좀 심각한데? 이거. 그건 그래 있어. 이거 그리잖아.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고 혹은 0에서 극 되고 2에서 극 소고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0, 2, 샵 3, 막 1, 1, 뭐 굳이 그린다면 이제 다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원점을 지나가니까 얘가 XY 축입니다. 사실 근데 XY 축인지 아닌지는 이 문제를 푸는 데서는 크게 상관은 없어. 왜냐면 양의 실근, 음의 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거든. 첫 번째, 두 곡선이 접할 때 A 값을 구해라. 자, 접하려면 얘랑 접하는 건데 얘가 A에 관한 2차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A는 상수예요. 그래서 이쪽은 상수함수입니다. 변수는 X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렇게 그어지면 접하지. 혹은 이렇게 그어지면 접하지. 근데 요때가 값이 0이고 요때가 값이 마이너스 4거든. 즉 너는 0 또는 마이너스 4 해서 계산을 한다고. 0일 때가 A가 얼마냐면 마1 또는 4죠. 마4일 때가 얼마냐면 0 또는 3이에요. 그래서 총 이렇게 4개가 나옵니다. 이때 우리 두 곡선은 접한다고. 원래 기준에서는 3차 함수와 2차 함수 두 곡선이자 두 곡선의 만남을 뭘로 바꿨냐면 3차 함수와 상수 함수의 만남으로 바꿨다고. 하지만 둘이 서로 접하면 얘네가 접하면 얘네도 접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동치 변형인 거라고. 괄호 2번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이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어디로 지나가야 돼요? 사이로 지나가야 되겠죠? 누가? 이렇게. 9시밖에 안 됐네. 사이로 지나가면 되지. 그럼 너네 이거 못 풀어? 2차 부등식? 풀 수 있잖아. 어떻게 풀어? 이거를 또 이거 하나 풀고 이거 하나 풀고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림 0 마사 근데 실근이 아까 0일 때가 마일과 4 아니 너가 0, 3 그럼 너랑 너 사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답은 그래서 마일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 다 했지? 넘어갑니다. 8번은 진짜 너네가 풀어보세요. 8번은 4차 함수입니다. 맞추면 기분이 좋아요.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지? 있긴 있나? 그래? 단원평가? 단원평가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막 누가 잘했고 못했고 이런 게 있어? 그럼 너네도 그러면 몇 학년 때부터 있었어? 고학년 때부터 있었어? 아, 1학년 때부터 있었어? 그럼 1학년에 너네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어. 그러면 학생이 보통 몇 명 정도이지? 넌 몇 명이었냐? 한 반에? 한 10명? 20명? 아, 30명?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많아? 그래.
저출산이라더니 다 뻥인가? 뭐지 왜 이렇게 많지?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지? 신기하네. 그러면 반은 몇 반 정도 돼? 한 학년에? 아 진짜 많다. 그렇구나. 그럼 거의 그래도 한 학년에 한 3, 400명씩 있나 보네. 그럼 1학년 딱 들어가서 단원 평가를 봤어. 근데 그때 제가 시험을 제일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잘 봤어 그때? 기억나? 막 반에서 1등을 했다든지 이런 기억이 있어? 어디서? 아 사립에서는 그치. 아 그치. 사립이 아니면? 그래? 그런 게 기억이 나? 아니 막그 근데 사실 초1 때는 애들이 보통 대단히 공부를 잘 하진 않잖아. 그냥 다 같이 안 하는 상태에서 다 같이 시험을 보는 이런 약간 IQ 테스트 느낌이거든, 내 느낌에는. 물론 공부를 하고 온 애들도 있겠지. 아, 있겠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태희연이라는 남자 있었는데 걔가 모든 시험에서 100점 맞아가지고 아, 진짜? 애들이 교우 없나 물어보고 어. 맨날 근데 궁금한 게 그 친구는 지금도 공부를 잘하나요? 몰라요. 아, 그래? 근데 1학년 때 오히려 공부를 잘했던 애들이 올라가면서 잘 못해? 중간에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치. 한 세태에서 지금 약간 좀 아래에 있어요. 안에. 근데 엄마가 신기하네. 카페 갔는데 그 태연이랑 남자애가 엄마랑 같이 있는 거예요 카페에. 봤더니 카페에서 1학년인데 공부를 하고 있어. 너 문제집을 막 초등학교 1학년이? 근데 엄마가 그거 보고서 공부? 소정아 너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를 되게 애들이 하는 애들도 있긴 하구나. 그것도 학원도 가면 땡치지 않나? 나 1학년 때 학원도 안 다녔는데. 그러니까. 영어 수업 아니 나는 그때는 다 같이 안 하는 줄 알았지. 수학 2학년 때는 놀아? 그치. 아니 나도 초등학교 때 기억이 있거든. 뭔가 다 같이 공부를 별로 안 했던 기억이 있어. 초등학생 다니는 학원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애들이 제가 초1인데 막 아까 그러니까 레벨이 학원에 학원 생각한 레벨이 있는데 A, B, C, D, E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막 시험 레벨 테스트 봤더니 A가 나왔다, B가 나왔다, 그러면 C 나와 이러면서 약간 진짜? 깔아요. 그니까 옛날에 그 IL 시험이 있어. 근데 IL 시험인데 막그 시험하고 쏘라고 이러고 여기서 초기 애들 존나 뭐야. 나 해법까지 소마. 해법. 선생님 해법. 자. 인텔 하고 싶다고. 봅시다. 아니, 우리 애기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진짜요? 응? 초이면은 성수. 아니, 외국인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학원을 안 다녀. 학원 일체 안 다녀요. 노는 거밖에 안 다녀요. 근데 그래서 언제부터 뭘 시켜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같이 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학교는 다 같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애들이 다 같이 공부를 안 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안 하는 분위기야. 그냥 다 같이 학교에서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학교에서 똑같은 걸 시키는데 아이들의 격차가 커요. 되게 신기할 정도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마치 IQ 테스트 같다고. 사실 초등학교 때 시험은. 응? 아니 영어 초등 그냥 외국인 학교. 외국인 학교는 이제 한 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어요.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그 학교 안에서 그냥 약간 그런 데인 거죠. 자, 외국인 아니면 못 가요. 자, 일단 아니다. 해외에서 몇 년 이상 살면 갈 수 있나? 뭐 이런 게 있다. 응? 우리 와이프가 외국인이에요. 진짜요? 한국인이 아니었어요. 외국인이 미국 사람입니다. 자, 진짜. 너네도 있을 거 아니야. 너네 다 한국 국적이야? 네. 아 그래? 왜 이중 국적인 애도 있어? 응. 저는 이제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시민권자거나. 우리 와이프가 딱 시민권자거든. 그래서 시민권자면은 생긴 거는 한국인이. 응? 딸이니까 당연히 안 가죠.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안 가겠죠.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안 가도 되죠. 자, 와. 일단
그렇죠. 근데 뭐 정권에 따라서 막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합니다.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도함수를 보고 이제 원함수를 그리려고. 요거 인수분해하면 1일 때 일단 인수분해가 되죠. 조립제법. 자,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죠? 보시다시피 4, 4, 6이면 더 이상 실근이 있니 없니? 당연히 없죠. 판별식 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1 이외에는 실근이 없어요. 4차 함수의 도함수가 실근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어떤 개형인 거냐면 도함수 입장에서는 음수였다가 실근이 생기고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하다가 접선연결기에 0 되고 증가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대충 막 이렇게 생겼다고. 이쪽은 몰라요.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1에서 극소이자 최소라. 최소.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갖다가 그어서 지금 한 점에서만 만나고 싶자? 그럼 실근이 하나이려면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야 한 게 아니야? 그래서 1에서 너랑 값이 같으면 되는구나. 1을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 나오죠?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a가 된다. 1은 하는데 마이너스 4. 1 더하기 1 빼기 6은 마이너스 4예요. 1 더하기 1 빼기 6은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근데 그냥 fx에다 해야 되는 거. 그냥 fx가 뭔데? fx가 어디 있는데? 아, 이거? 여기다 넣어도 돼요. 그럼 1 빼기 3 더하기 a는 마일 더하기 2 빼기 a가 같다. 그게 좋은 거기다 해. 똑같아요. 어차피 동치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로 바라보기로 했잖아. 그러면 4차 함수랑 2차 함수 그려서 풀라고. 그러면 4차 함수, 2차 함수 그려서 풀어도 돼요. 실제로 그게 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차 함수 그려지고 2차 함수 그려지는데 자, 대충 약간 이렇게 그려져.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t 놓고 함수값 갖고 미분해서 또 갖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귀찮다고. 저렇게 하라고. 넘어간다. 자, 9번, 10번은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곡선 밖에서 근 접선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9번 위에다가 접선의 개수 써주세요. 접선의 개수를 묻는 유형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유형이에요. 항상 조금 난이도가 있고 접선의 개수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화살표로 점의 개수로 판단해요. 쉬운 예를 들어볼까? 우리 3차 함수가 예컨대 이렇게 있어. 근데 이런 데서 접선을 긋겠대. 그러면 여기 접선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 하나 그을 수 있고 이렇게 볼록하니까 이쪽 하나 더 그을 수 있고 그래서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세 개인데 접선이 사실 접점도 하나, 둘, 세 개죠. 그지? 근데 우리는 점의 x 좌표를 보통은 뭐라고 놓냐면 x는 t라고 놓는다고. 즉, 요 점의 개수는 실제로는 뭐의 개수가 되냐면 서로 다른 t의 개수가 됩니다. 접선의 방정식에서. 자,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원래 곡선 밖에서 접선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접점을 t라고 놓고 t에 대한 식으로 그냥 써놓고 xy에다가 이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해서 t 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갔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t를 구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1,a지. 그러니까 어차피 t가 안 구해질 거라는 건 알아. 그 대신 점의 x 좌표에 해당하는 t에 대한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되냐면 점의 개수이자 접선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y는 x3승 빼기 x잖아. 그러면 3 미분해서 t제곱 빼기 1 x 빼기 t 더하기 t3승 빼기 t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예요? x는 t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기억났나? x 3승 빼기 x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1.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fx가 x 3승 빼기 x야. 도함수는 3x 제곱 빼기 1이지. 거기다가 접점 t를 넣은 게 이거라니까. 기울기 t, ft. 접선의 방정식 식 자체가 이렇게 생겼다고. y는 f 프라임 t x 빼기 t 더하기 ft. 접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너네 두 개 기억하라고 했잖아. 첫 번째는 이 접선의 방정식 식이고, 두 번째는 두 그래프가 접할 때의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 여기다 갖다 넣은 거라니까. 이렇게 갖다 넣으면 어쨌거나 얘가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거냐면 점 1,a를 여기다 대입을 해준다고. 1, a 이렇게. 그래놓고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거든 이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인데 이 3차 방정식의 실근들이 뭐가 되냐면 구할 수 있으면 그것들이 바로 1,a에서 그은 접선의 접점의 x 좌표들이 된다고. a 값이 지금 미지수 어떤 문자로 나와 있어서 그렇지. 예컨대 1,0이라고 치자. 1,0에서 너네가 그었어. 잠깐만 1,0 여기도 들어가면 1,0이네. 위네. 안 되겠네. 1,마일이라고 합시다. 자, 1,마일을 그었어. 그럼 1,마일 넣고서 니네가 막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t값을 여러 개를 구했다 쳐. 2, 3, 4가 나왔어. 그럼 2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고 4에서 접한다고. 접선이 3개라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즉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 수만 있으면 이것의 실근 개수가 곧 뭐가 되냐면 접점의 개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긴 3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실근이 3개가 되도록 하는, 아니다, 2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A값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뭘 그리셔야 되냐면 얘를 전개를 해서 그려줘야 된다고. 얘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t 마이너스 t 없어지죠? 플러스 3t 제곱 빼기 1 넘어가서 a 플러스 1. 동치 변형. 자, 이와 같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이라고. 2개 이상의 접선이니까. 그럼 요건 그리면 하자. 얘는 0에서 접하고 2분의 3에서 근을 갖죠. 최고차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어. 2분의 3이니까 0, 2분의 3. 비율 관계상 1이 되겠죠. 0일 때는 0이고 1일 때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1이죠. 즉 a 플러스 1이라는 거는 2개 이상이 되려면 사이로 지나가거나 아니면 접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지. 위로 지나가면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면 2개. 밑으로 접해도 2개. 사이로 지나가면 3개. t의 실근의 개수가 곧 뭐가 된다? 접점의 개수이자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가 된다. 조금 어려운 유형이야. 이런 게 있다. 보통은 애들이 처음 들으면 거의 못 풀어요. 그래서 마일부터 0 사이가 된다. 이렇게.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첫 번째는 뭐다?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거기서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대입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곧 접선의 개수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방정식 단원에서 등장하는 유형이라는 거야. 사실은 접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나온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게끔 준다고. 그래서 실근 하나에다가 2차식 이런 식으로
또 판별식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11번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11번을 여러분이 그림을 잘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참고로 11번을 그릴 때 너네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줄 알면 돼. 하나는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또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의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그리고 0을 경계로 해서 이제 뒤집는 거죠. 절대값이 있다고 쫄지 말고 보통 절대값 함수가 이제 안에 거의 부호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주면 되죠. 11번이 12번보다는 조금 더 쉽다. 12번은 모의고사 4점짜리 기출인데 정석책에 수록된 그런 문제입니다. 얘는 동치 변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좌변 그냥 그릴 수만 있으면 돼. 약간 그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림 이상해졌어? 일단 요거를 잘 그리면 얘는 너를 그냥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 데서나 뒤집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을 때만 뒤집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자, x의 x 빼기 2의 제곱은 0에서 근을 갖고 2에서 접하는 함수야.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0에서 근을 갖고 2에서 접해야 돼요. 여기가 2, 여기가 0. 자, 마이너스 x의 x 빼기 2의 제곱은 요게 이제 뒤집어져 있는 함수인 건데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따라간다고. 0보다 작을 때는 얘를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됐어? 사실 이 절대값이 x에만 씌워져 있긴 한데 이 전체 함수의 절대값을 씌워도 차이는 없어. 왜냐하면 x 빼기 2의 제곱은 어차피 0보다 커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즉 a 값은 얘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근데 이때 함수값이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비율관계 이만큼이 얼마냐면 3분의 2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 너는 4 최고창 너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27분의 32 나와요. 답은 뭐다? 0보다 크고 27분의 32보다는 작다 이렇게 나온다. 이해가? 이 공식 기억나 이거? 극대극소 차이 공식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12번을 할까 말까. 부등식 합시다. 넘어갑시다. 13번 보시면 아유 13번 아까 했던 접선의 개수 문제 13번 넘어갈게요. 14번 봅시다. 14번. 접선의 개수라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편집 실수였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값의 범위를 자 일단 모든 실수 x 밑줄 잘 보시면 14번, 15번, 16번까지가 모든 실수 x 밑줄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 14, 15, 16 17번 잠깐 가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어디 밑줄 치냐면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방부등식을 푸는 데 있어서 딱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동치 변형, 두 번째는 범위. 두 가지만 조심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범위가 제한이 없으면 이제 그냥 잘 그려서 하시면 되고, 범위에 제한이 있으면 그 범위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서 푸시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 x 4승 더하기 4 k 세제곱 x 더하기 3 크다 0.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싶고,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요거를 이항시켜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그대로 미분해서 푸셔도 돼요.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동치 변형을 하면서 a와 관련된 걸 많이 넘겼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넘겨서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널 넘겨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 4승과 직선을 비교하게 돼 있어. 그럼 이제 접하는 순간 찾고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뭐가 눈에 띄어야 되냐면 얘를 미분을 했을 때 그 도함수가 실근이 굉장히 쉽게 구해진다는 게 눈에 띄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너를 미분을 해보시면 4x 3승 더하기 4k 세제곱은 0. 보시다시피 x는 마이너스 k에서만 실근을 가져. 그지? 실근이 하나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는 4차 함수가 그 점에서 극소이자 최소가 된다. 그래서 그림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대충 그리시면 된다고. 몰라, 이건 몰라서 그냥 그렇게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사실. 아마 대칭성은 없을 것 같아요. 4차, 1차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러면 너 마이너스 k라는 함수값이 있을 거라고. 대입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3k 세제곱 플러스 3 나오지, 그지? 마이너스 3k 4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마케이를 넣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 얘가 어때야 돼? 0보다는 좀 커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 0 이렇게. 끝났죠. 넘어가 3 약분하고 k 4제곱이 1보다 작다가 된다고. k는 마일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야. 넘어갑니다. 자, 15번은 뭘 증명하라는데 증명하지 말고 16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16번 해보세요. 16번은 14번하고 또 조금 달라. 왜냐하면 16번은 한쪽으로 다 넘긴 다음에 A를 반대쪽으로 넘겨서 그리기가 용이하죠. 그죠? 그러니까 14번과 16번을 달리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르게 풀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네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업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접근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해결을 하는지를 이해만 하셔도 거의 대부분 납득이 가능할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이 지금 봐봐. 이렇게 이거를 그대로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렸고, 아까 내가 이거 넘겨서 이렇게 풀 수 있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도 갈 수 있다고. 자, 이게 지금 동치 변형한 거지, 그지? 잘 봐. 얘 그리기 되게 쉬워요. x 4제곱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죠. 어딜 지나가냐면 0,마삼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더 아래에 있으려면 경계가 어떻게 되겠어? 요거 접할 때랑 요거 접할 때랑 그 사이에 있겠지, 그지? 근데 이거 접할 때랑 대칭축 y축 위에 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칭일 거라는 건 보인다고.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이제 k 값을 구하려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이게 얼마가 나오고 나면 이 접선보다는 이 실질적인 직선의 기울기인 마이너스 4k 세제곱이 좀 너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접하면 안 되거든. 그럼 너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흘러가? 이 접선의 기울기를 풀어야 되는구나, 구해야 되는구나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두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지. 그럼 두 함수끼리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어 아까?
지금 접점을 알아 몰라? 접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모르면 무조건 뭐 한다? 접점을 가정한다. 접점을 t로 가정을 해요. t로 가정을 했다고 치면 접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 접점에서의 두 함수의 뭐가 같다? 첫 번째로 뭐 같아야 돼? 접하려면 뭐가 같아? 일단 항상 함수값이 먼저예요. 접한다는 건 일단 만남이 먼저야. 만나는데 접하는 거잖아.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고. 두 번째가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예요. 그러니 너를 갖다가 넣고 둘이 서로 같다. 미분에서 갖다 넣고 둘이 서로 같다. 그 다음에 서로 연립 t값 구해. t값 구해서 기울기 나와. 기울기 나온 다음에 너보다 작다. 부동식 풀어. 이렇게 흘러간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미분했지. 바로 인수분해 됐지. 바로 그렸지. 대입했지. 누가 봐도 두 가지 중에서는 얘보다는 얘가 더 간결한데 나는 이게 쓱 보면 보이고 동치 변형을 하고 나서 이걸 그래프 그리는 것보다는 이거 바로 미분해갖고 인수분해갖고 갖다 대입해서 그래프 하는 게 낫다는 걸 알고 너네는 딱 봤을 때는 이게 있으니까 넘기고 싶을 수 있거든. 왜냐면 여태껏 내가 계속 A 나오면 계속 넘겼잖아. 그지? 그럼 너네 타당한 질문은 선생님 이건 왜 안 넘겨요? 왜 이렇게 안 푸냐고 물어보는 게 맞아. 그런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고. 왜 선생님 이번엔 이렇게 풀었을까? 그 이유만 알아도 굉장히 많이 는다고. 한 문제를 풀어도. 이해를 해보라고 이런 것들. 쟤는 어떻게 할 것 같아? 쟤는 마이너스 1을 넘겨도 괜찮잖아. 왜? 좌변이 저대로도 그냥 미분해서 그리기가 되게 용이하니까. 사실은 저기서는 A를 안 넘겨도 그만이고 넘겨도 그만이야 사실. 상수 정도는 어차피 위아래 평행이동이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는 얘가 뭐야? x에 붙어있지 미지수가. x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x제곱에 붙어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미분해보면 자, x값 누가 봐도 마일일 때 아니면 1일 때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마일일 때 되네요. 그죠? 아닌가? 마일일 때 안 되는 것 같은데? 2일 때 되나? 2일 때가 되는 것 같은데? 2일 때가 되니? 그래? 알았어. 그럼 일단은 약분해서 자, 이렇게 되고 더 이상 실근 없는 거 알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대표적인 실근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외에는 실근이 없고 또 4차 함수인데 또 도함수가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또 이렇게 생겼다고. 대칭성 같은 거 없으니까.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그려도 돼. 상관은 없어. 정말 그냥 뭐 이렇게 그리고 싶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다. 그냥 2에서 극소이자 최소인 것만 하시면 되죠. 그럼 2를 대입해서 너의 2에서 함수값이 뭐가 있겠지? 얘를 편의상 f라고 부른다면 f2보다는 마이너스 a가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17번 별표. 여태 것은 우리가 시수 전체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래서 범위에 제한이 없었고 그래프를 딱히 제한을 두고 그리지 않았다면 여기서는 제한이 생기죠. 일단은 동치 변형을 해서 식을 조금만 정리를 합시다. fx가 gx보다 크다는 거는 gx 기준에서 5x제곱을 이항시키고 fx 기준에서 k를 이항시켜서 식을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너가 크다 2 빼기 k 여기까지 변형하는 거 괜찮지, 그지? 굳이 3차랑 2차 함수를 비교할 이유는 없다고. 2차 넘겨서 3차랑 상수함수 비교하는 게 훨씬 낫다고. 자, 그래놓고 좌변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물론 미분을 해도 되지만 5x제곱에 x 빼기 3이니까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갖는다고. 그럼 이제 그래프 그려준다고. 자, 0에서 접하고 3에서 근을 가지려면 왼쪽에서 접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비율관계상 여긴 당연히 2가 되고 너를 기준으로는 1이 되겠죠. 굳이 표현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애시당초의 관찰은 0부터 3만 관찰하고 싶어. 여기부터 여기까지에서만 관찰을 하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지우셔도 됩니다. 어차피 나머지는 관찰 대상 바뀝니다. 이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2 빼기 k보다 너가 더 위에 있으면 돼. 그럼 어떻게 되면 되겠어? 2 빼기 k는
밑으로 지나가고 2에서의 함수값인 마이너스 20보다는 좀 작아야겠지. 같으면 안 되겠지. 그치? 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나와.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18번 풀어보세요. 18, 19, 20이 이제 다 제한 범위가 있을 때 그래프 그려서 풀어내는 문제들입니다. 오늘은 이거 세 문제 하면 끝이에요. 일찍 끝나니까 좋나요? 오답 풀고 숙제 풀고 뭐 하고 가면 되겠죠? 그럼요. 풀어야겠죠? 빨리 해. 일찍 가서 뭐 하게? 네? 일찍 가서 수행해놓고. 넌 또 무슨 수행이야? 무슨 수행을 하는데? 저 내일 국어, 도덕, 영어 다 하는. 국어 도덕? 근데 뭐냐, 국어, 영어 둘 다 글쓰기고 응. 도덕도 잘해주세요. 응. 어차피 네가 안 하고 GPT가 하잖아. GPT에서 열려가지고 힘들어요. 아니 다 외워야 되잖아요. GPT한테 질문하는 것도 좀 질문하는 사람이 좀 똑똑해야지 GPT도 잘 대답해주는. 그래? 선생님은 그 일기예보 딱 앞으로 선생님이 이제 해루질 하러 가는 걸 좋아하니까 몽산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그 태안 쪽에. 그쪽에 이제 일기예보를 앞으로 3일치, 4일치인가 예보를 딱 촬영을 해서 GPT한테 줘 일단. 그 다음에 지형을 보여주고 야 내가 한 요때 이제 꽃게를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날 일기랑 뭐 이런 거 감안해서 언제가 잘 잡힐지 좀 네가 알려줘봐. 그랬더니 막 분석을 해줘요. 뭐 이때는 북서풍이라서 뭐 물이 흐릴 것 같고 바람이 이때가 세고 이때가 뭐 시간이 뭐 적당할 것 같고 그래서 GPT를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열심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대단히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어. 가봐야 알죠. 응. 수행 조건 같은 거를 아예 원량을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토대로 만들어줘 중2 수준 이렇게 하면은 쫙 나와요. 중2 수준. 중2 수준. 중2 수준이야 돼. 중2 아니면 고등학생 수준을 해야 수준도 진짜. 그렇지. 너무 약간 그러면 그 다음에 중간에 약간 중2 수준의 맞춤법에 약간의 오류도 좀 넣어줘. 이렇게 하면 좀 넣어주지 않을까? 네, 약간 넣을 수 있어요. 약간 S3 보고 있어요. 어렵다, 그지? 아니면 나 같으면 이런 거 너무 안 좋은 거 알려주는 거 같아. 아니에요. 나 같으면 너네가 쓴 에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직접 쓴 거. 그걸 일단은 GPT한테 줘. 그리고 평소 나의 맞춤법 습관을 감안을 해서 장문을 해달라고 하면 너네가 평소에 쓰는 맞춤법을 좀 약간 이렇게 해서 해주겠죠. 너네 말투처럼. 그럼 또 감점을 안 돼. 응? 근데 어법 틀리면 어차피 감점. 조금 감점 당하세요, 그냥. 챗GPT한테 정보만 얻고서 제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보만 그거 챗GPT랑 제미나이랑 재미나이. 그거 챗GPT에서 나온 거를 제미나이에다 넣고 제미나이에서 나온 거를 챗GPT로 다시 돌리면 그거 안 걸려요. 아, 그래? 저 집에 다 쓰면 돼요. 신기하다. 챗GPT는 로그인 안 하면 그 제한 횟수가 있어요. 그렇죠. 제미나이는 제한이 없나요? 걔는 프로 같은 게 없어? 네? 왜 챗 GPT는 프로 같은 게 있잖아. 그 유료 결제가 있잖아. 제미나이는 그냥 완전 무료야?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몰라. 파일럿 이런 거는 아, 그래.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fx는 이렇게 생겼는데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이 범위에서 부등식 fx가 0보다 작고 싶다. 그럼 너가 이제 0보다 작다. 선생님은 4a를 이항을 시킬게요. 4a를 이항을 시켜서.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얘를 이항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걔는 보통 나는 언제 이항을 시키냐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면 이항을 시키는 편이에요.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리는 게 익숙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양수도 그리고 음수도 그리는 거가 뭐 괜찮으면 그냥 그대로 음수인 채로 그 대신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니까 그릴 때 조금 유의를 하시고 이렇게 이항시켜서 그리겠습니다. 좌변 같은 경우에는 x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에서 접하고 6에서 근을 갖는 함수, 근데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해야 되냐면 이렇게 접해야 돼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6이죠. 근데 0보다 작고 싶대. 그럼 0보다 작아야 되고 아니지 4a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리고 범위는 0보다 커나 같을 테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렇다는 건 4a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 그래프보다 4a가 더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 여기서의 함수값보다는 좀 4a가 커야 돼요. 근데 여기서의 함수값은 비율 관계상 4가 되겠죠. 극대극소 차이 공식을 쓰시면 정확히 32가 나옵니다. 그냥 4를 대입해도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8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19번도 해볼까요? 둘 중에 하나만. 둘 다 해볼까요? 욕심이 과하죠? 제가 빨리. 뭘 어려워. 그래프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풀어요? 풀리니까. 뱀처럼 생겼어. 뱀? 제 내신 언제부터? 11월 10일. 근데 저희 중간에 수업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뒷말은 더 어렵대. 평균이 80 나와가지고. 그럼 야,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다 잘해가지고 80 진짜? 나온 거예요. 응. 근데 그 최상순이라는 그 안경수 이상한 쌤이 응. 이번에 중간 어렵긴 했는데 평균이 80 이상 나와도 기말 좀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여기에서 다 어려울 수가 있어 그랬는데 더 어렵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친구들 이거. 그러니까 너네도 어렵게 나오지 않았나? 중간 좀 어려웠잖아. 평균이 46. 그래? 그래? 너네는 그거보다 더 어렵게는 안 나오겠죠. 그렇게 평균이 나왔으면. 근데 진짜 이상해요. 쌤들 목표가 수학생 목표가 평균 10점 나오는데 한계가 지금 약간 여중이나 남중이 좀 그런가? 공학이 좀 더 애들이 좀 못하지 않나? 공부를 안 하지 않나? 그지? 진짜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하는데 안 하는 노는 애들이 좀 많이 놀지 않나? 네. 애들은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해야 되고. 근데 공학이라고 해서 꼭 연애를 하는 건 아니잖아.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 근데 왜 저를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대부고 저희 엄마가 중대부고를 봤는데 약간 연애를 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연애를 한다는 거. 아 진짜? 1위 사귄대요. 아니 남녀가 진짜 내가 보기엔 그냥 개나 소나 다 사귀. 그래? 오늘도 그냥 백도 지나가는데 여자애들이 자신이 고백받았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진짜 다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고백 받을 만한 정도의 애들은 아닌데 다 고백 받았대. 그 이제 그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그 벽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공을 던졌을 때 이 벽을 통과할 확률이 존재하죠. 0이 아니에요. 0보다 크답니다.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고백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절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큰 수의 법칙에 따르면 시행 횟수를 충분히 n을 늘리면 언젠가는 여자친구가 한 명 이상 생길 수 있다. 적어도 하나 이상 생길 수 있다. 아 약간 자기랑 얼굴 비슷하면서도 약간 눈 낮은 여자애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그게 아니라 꼭 외모가 맞아야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 나의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모르는 거야. 그런 아주 작은 확률이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을 뿐. 한 번에 6번 했는데. 그 원래 그 투자의 규제가 분산 투자의 원리라고. 얼굴이 자기랑 아팠어요. 그럼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몸매가
신세대 한 명이랑 그 약간 공부 잘하는 한 명이랑 진짜 미친놈. 그런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자랑을 하는 거야. 아니 욕하는데 여자애가 남자애 8명을 한꺼번에 좋아한 거야. 그리고 전체 남자애들 절반이 8명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근데 또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달라. 얘는 이래서 너 그럼. 그런 게 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자. 8명 중에 여친이 있는 애가 2명이 있어. 약간 서브여지 스타일. 자, 이렇게 되고 범위가 x보다 크거나 같을 때죠. 일단은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지. 넘겨서 어떻게 되냐면 2x 상승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그거 나왔다 마이너스 a. 자, 요런 함수는 딱 보시면 인수분해가 돼요. 미분을 했을 때. 그걸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너네가 이것도 하다 보면 느는데 잘 봐. 이거 미분하면 앞에 6 나오겠지, 그지? 이거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6 나오겠지. 이거 미분하면 앞에 마이너스 10이 나오겠지. 6 마 6 마 10이니까 당연히 얼마로 약분이 되냐면 6으로 약분이 돼요. 그럼 뭐가 돼? 1 마 1 마이지.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2랑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는 굳이 안 써도 여러분이 충분히 암산으로 미분할 수 있는 수준. 미분하고 인수분해할 수 있는 수준. 생각보다 저런 함수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약분했을 때 인수분해가 간결하게 되는. 자, 근데 범위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0은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러면 요건 필요가 없다. 여기부터 이 범위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a는 이렇게. 2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2를 갖다가 넣으면 얼마나? 아닌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0 나온다고? 수상한데? 24, 16, 8 맞네. 너보다는 마이너스 a가 작거나 같다. a는 20보다 거나 같다. 꺼내! 20번! 자, 20번 나와서 풀고 싶나요, 혹시? 나와서 풀고 싶나요? 알았어요? 나와서? 나와서 풀면 선생님이 썸네일로 박제해 줄게요. 구독자 무려 240명. 아니다, 220명인가? 자, 대청 중학교. 선생님 조회수 가장 많이 영상이가 댓글에 현이하고 미적분 푸는 사람이 신놈들이 이거 내가 봤을 때 옛날에 수업 듣던 그러니까 약간 김성현 같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 흑화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애들 많아요. 자, 이상한 애들 있어. fx와 gx 비교하는 거죠. 근데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라 fx 빼기 3gx가 k보다 커나 같다. 일단 fx 빼기 3gx를 써보시면 이 x3승 원래 더하기 3x 제곱인데 3gx를 빼면 6x 제곱이죠. 더하기 6x 제곱. 그 다음에 빼기 6인데 넘기면 플러스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좌변은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근해 같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얘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려서 밑으로 지나가요. 짠. 0, 마3. 근데 범위가 마3부터 1까지지. 마3부터 1까지. k의 최대값. 자, 그러면 어쨌거나 1이라고 해봤자 마3, 마2, 마1 여기 딱 접할 때가 1이네. 이렇게 4칸. 그러니까 마3부터 1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때 k 플러스 6이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0에서 함수값이 0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자, 오답 푸세요. 꺼내 빨리 오답.